안녕하세요. 오늘이 책 방송인데요. 앞으로 영문법 다시 읽기에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영어 문법에 관한 관점들 또는 개념들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오답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영어 문법 문제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어려운 경우들 또는 많이들 혼동하시는 관점들, 또 그로 인한 선입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문법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항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영어 문법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어 문법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흔히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그게 과연 현실적이거나 또는 근본적이거나 정말 타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문법 문제를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달아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법 문제는 해석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라는 것은 어근과 어미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근이라는 것은 의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고 어미라는 것은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또 그 단어가 어떤 문법적인 성격을 갖는지 그걸 나타내는 기호고 정보거든요. 그래서 기차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문장에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기차라는 단어 자체로서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살아있는 화석보다 같고 또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구입하신 라면과도 같죠. 그 라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요리하기 전까지는 그냥 죽은 생물이나 마찬가지예요. 화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조리가 될 때 비로소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듯이 기차라는 단어도 기차가, 기차를, 기차에게, 기차에서, 기차로 이런 등등의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되면서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구성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법 문제라는 것은 어근이 아니라 어미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왜? 문법성은 어미에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어 문법 문제를 대할 때 어근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미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영어 문장 같은 경우에 트레인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역으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국어 능력시험 출제위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기차라는 단어를 시험을 냈다고 치죠. 그렇다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으로서 알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사람은 기차라는 한국어를 어떻게 의미를 이해하느냐 또는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중국 사람은 멕시코 사람은 인도 사람은 이런 식의 각국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알고 싶어서 기차라는 단어를 시험에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트레인스라는 영어 단어를 냈을 때 트레인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기차라고 이해하는구나 이게 궁금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트레인이 실제로 트레인이 아니라 카스가 됐든 아니면 페리스가 됐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트레인이라는 어근에 담긴 의미가 아니라 이 S라는 기호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 문법성이 뭐냐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S가 갖는 문법성과 carries에 있는 이 동사에 연결된 이 S라는 어미가 서로 문법적으로 어울릴 수 있느냐 이게 관점인 것이지 트레인이라는 단어의 한국어 뜻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제가 해석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푸는 요령을 가르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요.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언어는 의미 파악이에요. 다만 우리가 너무 지금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단어가 의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의미를 주고받는 통로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적어드린 것처럼 문법은 수단이고 해석은 목적입니다.
수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올바른 소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해석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인데 해석에 대한 가치가 없다, 또는 해석이 불필요하다, 또는 해석을 안 해도 진짜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우리 집착 또는 어떤 고착된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적어주고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했던 문법적인 차원을 조금 더 부각시켜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해석은 즉 어느 생활의 목적인 것이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일단 관건이니까요. 그렇다면 목적은 수단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듯이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문법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문법 문제를 해석을 해서 푼다는 얘기는 결국 목적을 통해서 수단을 얻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가치가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우리가 편의적인 차원을 떠나서, 즉 강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단어 아느냐 모르느냐 해석 쭉 한번 해주고, 그리고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이 문제를 모르는 것은 너희 책임이라고 되는 거죠. 물론 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긴 하지만, 그리고 강사분들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의미를 이해하는 수용적인 측면과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것이 쌍방향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의 말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 또는 내가 상대에게 요구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요것이 쌍방향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법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하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문법 때문에 영어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과연 문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던가를 먼저 질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법을 모르는데 말이 나온다, 이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쓰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훈련할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시험이라는 것이 한국의 땅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간접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확인하고 또 표현하고, 이런 재료로서 문법 문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 소비자 입장을 배려하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강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단어 많이 하세요? 그럼 아니에요, 그러시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그럼 또 물어보죠. 그럼 혹시 독해 잘하세요? 그럼 또 역시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아니 왜 그걸 나에게 묻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그러면 단어를 많이 모르고 해석도 잘 못한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스스로 한계를 그렇게 자신을 규정 지으신다면 해석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죠. 문제를 접했는데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럼 해석이 힘들어요. 그러면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갑니다. 그냥 몰라, 이거 문제 어려워,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결론은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예요.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활용을 하는 훈련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죠. 모르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판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를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죠. 자기가 얼마를 알고 있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석을 먼저 자꾸 적용하지 말고 일단 영어 문법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을 왜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문법을 알면 해석을 안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법적인 면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문법을 모르면 해석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단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자신감이 생기느냐, 또는 어느 정도 22,000, 33,000 단어를 몇 개를 외우고 나야지 문법문제가 쉬워지느냐,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